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6년 전 독일에서 만난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디나와 한국인 태윤, 이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그 순간부터 디나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한밤중 서울거리를 달리기 시작한 그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 독일 베를린의 한 작은 카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디나는 독일어를 배우며 힘든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들르는 그 카페에서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인 태윤이었죠. 처음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태윤이 독일어로 어려움을 겪는 디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독일로 교환학생을 온 상태였습니다.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의 그는 디나가 독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보기를 함께하고 독일어 숙제를 도와주며 때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디나는 태윤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은 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걸으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디나는 태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전통을 알려주었고, 태윤은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태윤의 부모님께 디나를 소개하는 영상통화에서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디나의 예의 바른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죠. 시아버지 역시 디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디나는 태윤의 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랑이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1년이 흘렀고 태윤과 디나는 독일에서 작은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태윤은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디나는 독일어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이었지만 집에 돌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둘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베를린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서 거대한 벽화를 감상했죠. 디나는 태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플로브를 만들어 주었고, 태윤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요리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음식 문화를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글리바인을 마시며 미래를 약속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겨울은 특별했습니다. 디나는 태윤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태윤은 디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노력들이 둘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죠. 디나가 서툰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태윤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반대로 태윤이 우즈베키스탄어로 맨 SENISEVAMAN이라고 말할 때 디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한국의 대기업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둘은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해야 했죠. 태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디나는 독일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미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태윤 역시 디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디나에게는 큰 모험이었지만 사랑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4년 전 디나는 태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윤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디나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셨죠. 태윤의 가족들은 디나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디나를 위해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시며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다나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행된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죠. 디나의 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상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셨고, 태윤의 친척들은 디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디나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며 동시에 동네 베이커리에서 일을 시작했죠. 케이크와 빵을 만드는 일이 즐거웠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태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퇴근 후엔 디나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말엔 한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디나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디나는 시어머니께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디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며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니 태윤이가 복이 많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디나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렸고 친척들도 디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순조롭게 자리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디나는 매일 밤 태윤에게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했고 태윤은 우리 함께여서 다행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2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태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디나는 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자고 디나가 말했지만 태윤은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태윤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디나는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태윤을 본 디나는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액검사, 골수검사, 영상검사 등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검사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디나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고 시어머니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디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디나는 눈물을 참으며 의사에게 치료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했죠. 디나는 태윤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내심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태윤은 회사를 휴직해야 했고 소득이 끊겼습니다. 디나의 베이커리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치료비를 커버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평생 모은 돈을 꺼내주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베이커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배달일이 돈이 된다더라. 특히 밤에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던데. 디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본 적도 없었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무서웠죠. 하지만 태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디나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후 디나는 배달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큰 배달 가방을 메고 헬멧을 쓰니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첫 배달을 나가던 날 태윤은 병원 침대에서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괜찮아, 당신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날 배달은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기도 하고 음식을 흘리기도 했죠. 손님들 중에는 외국인이 배달을 해? 라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태윤에게 오늘은 얼마 벌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윤은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디나는 우리 함께 이겨내자며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디나는 이제 서울 시내 길들을 훤히 알게 되었고 배달 실력도 늘었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디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반말을 했습니다. 야, 외국인 아줌마, 빨리 가져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디나의 가슴은 아팠지만 태윤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디나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외국 사람인데 밤에 배달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죠. 어떤 이웃은 남편이 놀고 있나 보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병 소식을 아는 이웃들은 디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박 할머니는 디나야, 너 참 대단하다.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낫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태윤은 병원에서 디나가 배달을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자신 때문에 아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은 미안해,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이라고 말했고 디나는 바보야, 이런 말 하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아프고 함께 치료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디나의 하루는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태윤을 돌보고 오후에는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태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태윤과 함께 병원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위로했죠.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달릴 수 있어 라고 디나는 말했습니다. 그 말에 태윤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며 디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나가 비오는 밤에 배달을 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영상에는 빗속에서도 음식이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달하는 디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제목은 백혈병 남편 위에 밤마다 배달하는 우즈베키스탄 아내였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도 도와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진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디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태윤의 치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방송에서 디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병원에는 격려 편지와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모금을 해주었고 디나가 일하던 베이커리 사장님도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디나를 무시했던 일부 손님들도 사과의 편지를 보내며 후원금을 전해주었죠. 태윤은 병원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모이면서 태윤의 치료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해외에서 더 좋은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치료였죠. 그런데 모인 후원금 덕분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나는 이게 다 한국 사람들 덕분이에요 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윤의 건강이 크게 호전된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였고 의사는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윤은 드디어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디나는 그날 밤 배달을 나가지 않고 태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원 후 태윤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체력이 예전만 못해서 시간을 줄여서 일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죠. 디나도 배달 일을 그만두고 다시 베이커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있어서 우리 가게가 더 유명해졌다며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에는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태유는 디나에게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도 건강을 되찾은 아들과 고생한 며느리를 보며 기뻐하셨죠. 시어머니는 디나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며 디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틴 거야? 라고 태윤이 물었습니다. 디나는 당신이 웃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웃음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태윤은 내가 뛰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디나는 가끔 배달 오토바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춥고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달렸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단단한 부부가 되었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윤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정기검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면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죠. 요즘 디나와 태윤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병원비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병원을 방문해 환자 가족들을 상담해주고 배달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디나는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디나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그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달립니다 하였죠. 인쇄 수익은 모두 백혈병 환자 가족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디나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디나의 이야기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디나와 태윤은 다시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까? 라고 태윤이 묻자 디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달통을 메고 달렸던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디나와 태윤의 이야기처럼 진심 어린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유학 중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한국으로 온 벨라루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5년 만에 고향을 방문한 그녀가 친구들에게 한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던 그녀가 왜 눈물을 흘리며 우리나라는 감옥 같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다른 한국 사랑 이야기로 이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벨라루스 출신 안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하는 25세의 그녀는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파리 소르본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는 안나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르누아르의 작품집을 펼쳐놓고 따뜻한 카페라떼를 마시며 보내는 오후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남자가 우연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프랑스에 주재하는 한국 기업의 직원으로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민수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집중하는 표정에서 진지함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죠. 안나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민수는 재빨리 일어나 냅킨을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심 깊은 행동에 안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많은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심함과 배려가 있었죠. 괜찮으세요? 옷이 젖지 않았나요? 민수의 부드러운 영어 발음과 진심, 어린 관심에 안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의 아름다움, 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문화까지. 안나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민수가 들려주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몇 주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안나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끓여주며 한국 문화를 조금씩 소개해 주었고, 안나는 벨라루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를 민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특별한 인연이었죠.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를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수의 진솔하고 따뜻한 성격,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 안나는 이전에 만난 어떤 남자와도 다른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3년 프랑스 근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한국 본사로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온 깊은 사랑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나, 나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민수의 말에 안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꿈을 나누며 보낸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추억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안나는 그동안 민수와 함께 계획했던 미래에 대한 꿈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했습니다. 안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원거리 연애를 지속하기는 어려웠죠. 한국과 벨라루스 사이의 시차, 물리적 거리, 그리고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등 모든 것이 장벽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안나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 없는 삶을 상상해보니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죠. 민수,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런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 괜찮겠어?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여기 있는데?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안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안나의 확고한 의지에 민수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 때문에 너무 큰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안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결정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먼 나라로 떠나겠다는 딸의 결심에 부모님은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안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 비자 준비부터 한국어 공부까지 안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민수도 안나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생활 문화와 예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안나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죠.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안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안나는 창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까지. 벨라루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모습에 안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안전해 보여요. 밤에도 이렇게 밝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신기해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연인이 좋아해주니까 더욱 자랑스러웠죠. 첫 번째 한국 음식 경험도 특별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한식 상차림을 본 안나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모두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5성급 호텔에서도 이런 대접은 받기 어려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젓갈까지. 안나는 하나하나 맛보며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편의점 문화도 안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까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라니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안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로 이루어진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 빠른 인터넷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의 안전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여자 혼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안나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민수의 어머니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죠. 안나야, 이거는 맛있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볼까? 시어머니의 정겨운 가르침에 안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안나와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함께 올렸는데 안나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순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안나는 한국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창업 지원 시스템과 정부의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이런 기회를 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5년을 보낸 안나는 오랜만에 고향인 벨라루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안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5년 전 떠날 때와는 다른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시설이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고 직원들의 표정도 무표정했습니다. 한국의 친절하고 밝은 서비스에 익숙해진 안나에게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가족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런 느낌들을 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고 5년 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서 안나는 세월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안나는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리의 건물들이 예전보다 더 낡고 어두워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소련 시절의 건물들이 여전히 수리되지 않은 채로 서 있었죠. 한국에서 보던 깔끔하고 현대적인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도로도 곳곳에 패인 곳이 많았고 가로등도 어둡거나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저기 건물은 언제 수리할 예정이에요? 안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에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체념적인 말투에서 안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구경 슈퍼마켓에 들어간 안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반에는 상품들이 성기게 놓여 있었고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었죠. 상품의 품질도 떨어져 보였고 가격도 품질에 비해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즐거웠지만 안나는 계속해서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나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한된 환경에서 꿈을 접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죠. 친구 올가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안나는 더욱 선명하게 두 나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경찰들이 곳곳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작고 조심스러웠으며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예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나, 한국은 어때? 정말 살기 좋다고 하던데. 올가의 질문에 안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기회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5년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올가, 솔직히 말하면. 안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을 살다가 여기 와보니 우리나라가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다시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안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올가는 안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를 경험한 친구의 말을 들으니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았죠. 정말 그렇게 다른가? 올가의 질문에 안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올가에게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다양한 상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올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올가의 놀란 표정에서 안나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 안나의 말에 올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포기하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날 밤 안나는 민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있는 한국이 그리워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민수는 안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봐야 진짜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안나는 한국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자유로운 분위기, 사람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여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에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볼 때 더욱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안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가족의 정을 느꼈죠. 시어머니가 벨라루스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주시며 안나의 문화도 존중해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나야,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구나. 정말 맛있다. 시어머니의 말에 안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죠. 안나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창업 지원 시스템과 다양한 기회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양의 디자인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나라는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어요. 이제 나도 이 나라를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안나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안나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친구 올가가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안나의 이야기를 들은 올가는 자신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안나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들이 올가에게는 새로운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나도 당신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올가의 간절한 목소리에 안나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안나는 올가의 한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방법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취업 정보까지.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친구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야. 언어가 어렵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사회야. 안나의 조언에 올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올가는 실제로 한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안나는 이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도 생겼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송 말미에 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안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시청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송 후 안나에게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안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죠. 안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안나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그 아이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라고 있죠. 안나는 아이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가도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안나처럼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어 있죠. 두 친구는 가끔 만나서 고향 이야기를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안나와 올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나는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봐야 진짜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안나는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